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SSD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요즘 SSD 하면 다들 D램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D램 아무래도 수명이나 부하에 대해서 조금 분량이 덜 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나는 무조건 수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꼭 유무만이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과거에 SSD 중에 이제 MX500이라고 요 제품 유명했었죠. MX500. 왜냐하면 이 친구가 TLC 검증된 컨트롤러를 쓰고 D램이 있었고 NVMe 대비 SATA 방식이라서 발열이 덜하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NVMe보다 더 수명이 좋을 거다라는 컴퓨터 판매업자분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NVMe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MX500을 옛날에는 진짜 계속 추천을 했었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력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었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얘가 더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그 당시에는 삼성이나 이제 디지털에는 블루 제품, SATA 제품 비슷한 스펙으로 나와서 같이 유명을 했었는데 이 제품이 분량이 엄청 나오거든요. 뭐 비교적 나온다는 거죠. 근데 SATA 방식의 SSD는 대체적으로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수명이 느껴지는 제품이 뭔가 시대가 변하면서 NVMe로 넘어가면서 젠4부터는 희한하게 좀 과부하 좀 세게 쓰고 쓰기 작업을 많이 하는데도 분량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이미 검증이 이제 다 되었다는 거겠죠. 왜 이렇게 과거 SSD는 분량이 많이 나고 최신 제품들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분량이 왜 거의 안 나오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이 슬슬 이제 분량이 나면서 과거에는 AS 센터 보냈을 때 분명 이 친구가 보증기간 3년인데도 AS 센터에서 사장님 이거 보증기간 지났는데요 라면서 이제 거절을 당했는 게 바로 테라, 토탈, 바이트, 미튼 이게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데이터 쓰기 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이 정도 수명을 보증하겠다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값이고요. 지금 MX500 250기가 같은 경우에 보증 기간이 100TB예요. 100TB면 10만 1테라당 1000기가니까 1000만 10만 쓰기 작업을 10만 기가바이트까지 지원을 한다는 건데 10만 기가바이트를 쓰기 작업을 하면 상당히 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이거 많이 작아요. 제가 여러 가지 식당들을 과거에 많이 나갔었는데 그 식당의 프로그램 자체가 고객 그 주문량이나 파일 같은 게 계속 덮어 씌워지고 저장을 많이 하던 걸로 보여서 비교적 최근에 나갔던 3, 4년 전에 내땡 치킨집 보면 쓰기량이 2년 썼는데 120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은 아마 저한테 구매한 지 2년 됐는데 이거를 120 정도 쓰셔가지고 보증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았어요. MX500 애들이 분량도 터지는데 이 D램이 있다고 해서 분량이 적은 게 아니라 요거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요게 너무 낮아요. 근데 반전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SSD를 두 개 쓰는 게 C 놓고 D 쓰는 게 아무래도 물건이 두 개니까 수명도 두 배로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용량이 크면 클수록 TBW 이거 토탈 바이트 또 늘어나요. 그래서 신기하게 MX500도 250은 대부분 분량이 빨리 나는데 500기가부터는 조금 드물지만 조금 나는 것 같고 1테라부터는 아예 없는 느낌이 났어요. 그냥 진짜 직관적으로 딱 그래요. 그래서 500기가를 한번 볼까요? 500기가 하면 TBW가 두 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죠. 아까 250기가는 딱 100이었는데 500기가는 180이죠. 그리고 1테라 볼까요? 1테라는 많이 늘어났죠. 360입니다. 이거는 사실 쓰기 작업으로 분량 나기가 힘들 정도의 높은 수치예요. 자, 2테라 볼까요? 와, 700이에요. 이건 아마 평생 써도 제조사에서 선택한 셀 수명은 분량 나지 않을 거다. 평생 쓰더라도. 그런 수준의 보증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사에서 이거를 설정할 때 저도 예전에 공장 QC 작업 이런 걸 알바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물건을 출시하고 검증 작업을 할 때 빡세게 들어가요. 막 100개 꼽아놓고 쓰기 작업을 과하게 몇백 개를 한 번에 쭉 돌려 계속 쓰기 작업을 시켜가지고 언제부터 슬슬 분량이 터지기 시작하는지를 계속 쓰기 작업을 이제 부하 테스트를 계속 돌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분량 수량의 쓰기 작업에 따라서 나오는 셀의 분량 수치에 따라서 이거 좀 보수적으로 잡긴 할 거예요. 만약에 얘가 700 아마 한 1400, 1500쯤에서 슬슬 하나 둘씩 분량이 나면 그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700 정도로 적는다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습하거나 열이 엄청 많은 여름에 에어컨도 안 켜고 막 쓰는 작업 그런 거를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좀 많이 떨어뜨려서 적긴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SSD 수명이 중요하다 그런 분들은 D램 있고 TLC의 유명한 브랜드 컨트롤러 있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저장은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오래 써야 한다. 쓰기 작업을 적당히 좀 하기 때문에 이 쓰기 수명 때문에 쓰기의 셀 수명 때문에 분량이 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중요하신 분들은 브랜드랑
디램만 보는 게 아니라 꼭 용량을 넓게 잡으셔야 수명이 길다는 거,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현장에서 저도 이런 거를 불량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용량이 크면 진짜 불량이 안 나요. 오히려 제가 확실하게 단연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용량이 낮은 디램 있는 제품보다 용량이 큰 디램 리스 애들이 훨씬 더 불량이 없습니다. 요즘에 기술력이 달라졌어요. HMB라고 해서 시스템 메모리를 끌어당겨 쓰기 때문에 불량이 진짜 현저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애매하긴 한데 나중에 추후에 NVMe인데 디램 리스인데 젠4인데 스트레스 테스트인데도 속도 저하도 거의 안 일어나는 애들은 스로틀링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HMB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만약에 용량 높은 게 막 저렴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잡는 게 좋아요. 오히려 디램 있다고 막 제품은 비싼데 용량 작은 애들보다 용량은 큰데 디램 리스인데 속도 빠르고 스트레스 테스트에 HMB가 잘 되는 제품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수명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수명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용량이 이제 반복 쓰기를 하는데 셀이 갖고 있는 수많은 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수명에서는. 저는 이 회사랑 뭐 아는 사람 없거든요. 과거에 여기 다니던 직원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매장에 매번 오고 했었는데 그분은 지금 일을 관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소통을 하지 않는 업체의 총판인데 하이크세미 퓨처 이 제품이 아우씨 이거 참 이게 되나? 아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퓨처 보면 얘가 디램 리스예요. 디램 리스고 컨트롤러도 조금 말이 많긴 한데 속도 1기스가 7400 나와요. 와 이거 보이죠? 이게 이제 제조사에서 보증해주겠다는 거거든요. 7200 이거는 보증기간 내에는 우리가 거절할 일 없다 그냥 안심하고 써라. 그만큼 자부심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물건은 절대 불량 안 나니까 불량 나도 다 해줄 테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큰데. 아무튼 자부심이 진짜 센 거예요. 얘들도 이걸 너무 보수적으로 안 잡으면 AS 처리하면서 적자 엄청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적자 볼 일 없다. 다 해줄게. 너희들이 쓰면서 불량 나면 다 공짜로 다 교체해줄게. 그 보증기간이거든요. 와 7200. 와 이게 맞나? 2테라 볼까요? 2테라도 100인데 대부분 이제 NVMe 2테라 애들이 1000이나 2000 넘어가기 힘든데 얘는 그것도 아니고 이 제품이 신기하게 이제 디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디램 있는 애들에 비해 속도 저하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제품은 어느 K 사전 보면 이 제품으로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유지력이 50 나와요. 50% 있는 애들도 40%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 디램이 없는데 디램 있는 애들보다 더 잘 나와요. 그 뜻은 그거예요. HMB가 잘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램이 없는 거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SSD가 에이스가 3년인데 얘는 5년을 잡아놨어요. 여기 제한 보증이라는 게 5년에 대한 제한 보증이 아니라 요거 TB 요거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쓰기야. 요게 제한 보증이라는 건데 제한 보증 내로 3600 쓸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5년 동안 각 잡고 써도 힘들어요. 그래서 5년 내로 보증 다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가격이 사악하긴 하죠. 이 가격이면 이제 멜리트는 굳이 도전할 필요는 없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P41 플래티넘 1TB랑 얘랑 가격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1TB에 하느냐 하이크세미 퓨처에 2TB를 하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이제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브랜드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브랜드를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의 기술력을 봤을 때는 절대 까고 볼 수는 없는 제품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제품이 좀 평가가 저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맥시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그걸 좀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 해서 조금 저평가를 받는 모델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정도 의문이 남더라고요. 이때까지 출고했던 제품 중에 이제 현장에서 체험해본 순간 어느 순간 얘네들이 불량이 뭐 메이저급 아니더라도 거의 없더라고요. 이거 뭔가 좀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사타 애들은 항상 제가 컴퓨터마다 수명이 있는 제품이다. 왜냐하면 D램이 있고 하더라도 기술력 자체가 이제 워낙 있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게 아닌 이상 용량이 이 당시 때는 250이 국민 용량이었거든요. 200이나 500인데 TBW가 100에서 180이에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사타 애들은 2년에서 3년마다 백업이나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했어요. D램이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테라바이트부터는 4에서 6년 이것도 이제 쓰기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작업장 CCTV 녹화 정도 이렇게 하면 보통 수명은 사타는 2, 3년마다 D램 있어도 마찬가지 1테라는 4, 6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NVMe 이제 골드 젠 3부터는 D램 있으면 뭔가 설명하기를 반영구적이다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 이제 TBW를 보면 알아요. 분량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도 P31 골드면 그 반영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TBW 보면 얘가 500기가가 TBW가 5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SATA 끝판왕 애들은 이제 500기가라 하더라도 TBW가 이제 180인데 얘는 2배 훨씬 한 2.5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과거 MX 1테라도 뭐 300밖에 안 되는데 얘는 NVMe부터는 500이 넘어가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아무리 써도 이거를 이제 500 이상 쓰기는 거의 힘드니까 안영구적이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덮어 씌우면 뭐 P30 골드도 쓰기 수명 벗어날 수 있어요. CCTV 뭐 하시는 분들은 뭐 500 이거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분들한테는 이건 CCTV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뭐 P30 골드라 해도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되고요. 반영구적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TBW 이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용량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근데 어느 순간 DRAM 리스의 젠4다가 HM 나오고 나서부터는 분량이 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뭔가 이제 좀 달라졌다. 그게 대표적으로 삼성 80 일반 모델이에요. 얘 진짜 분량 하나도 없거든요. DRAM 리스예요. 얘네는 HMB가 삼성만에 잘 적용되는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 980 일반 모델 얘기 드렸죠. 오히려 P31보다 분량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DRAM 있는 P31 골드보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수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DRAM에 너무 극단적으로 분량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DRAM 없으면 무조건 뭐 쓰레기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시대가 좀 변했다. 삼성 거의 뭐 분량률이 빵빵 그냥 P31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DRAM 리스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보고도 이제 DRAM 리스에도 희망이 있다. 분량률이 아예 없으니까 희망이 있다 하고 조금 DRAM 리스에 대한 상향 평준화가 조금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 기준은 그래요. 뭐 이런 모델이 잘 없기는 한데 TLC의 CMB에 대한 기술 이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겠죠. 조금 메이저급 속도가 6000 이상 뭐 젠4면 보통 6000에서 1000 이상 나오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했는데 DRAM 있는 제품군과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러면 사실 저는 이런 애들은 분량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TBW. 이게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수치가 매우 높다. 그러면 제조사에서 자부심이 엄청 높다는 거거든요. 제가 메이저급 SSD 2년 내로 불량나서 센터에 보냈는데 저희가 설정한 TBW 보증 기간보다 더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 보증 안 해줄게요 하고 거절을 엄청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고객이 그냥 평범하게 죽이겠다고 쓰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썼는데 넘어간 건데 보증 기간 3년 해놓고 이건 3년 못 쓸 정도로 설정해 놓는 회사는 그만큼 자부심도 없고 분량률이 엄청 높은 제품이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TBW 낮게 설정한 제조사는 아무리 메이저급이라고 해도 거르는 게 좋아요. 보증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낮게 잡은 애들은 그만큼 수명도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 가끔 상세 페이지 보면 이걸 아예 표시도 안 해놓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가 망할 각오하고 높게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TLC요 검증된 컨트롤러의 젠4였고 HMB 자부심 막 강한 회사 막 스스로 막 홍보 막 하고 속도가 7000 이상 나오고 이제 W가 엄청 높고 하면 DRAM 리스라도 제가 아직까지는 분량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품들 검색할 때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글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좀 그래요. 지금 과거에는 좀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DRAM 리스나 DRAM 이스나 가격 차이가 뭐 5만원 밖에 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제가 DRAM 리스를 추천하긴 좀 그렇고요. 과거에 이제 나중에 DRAM 이스랑 DRAM 리스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다 적합한 브랜드가 있다. 속도 7000 나오고 HMB에 젠4에 TLC에 스트레스 테스트 돌렸는데 DRAM 있는 제품과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TBW 높다. 이러면 오히려 DRAM 있는 애들이랑 차이 없이 가성비 있게 분량 아예 없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것도 너무 DRAM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처럼 이런 SATA 수명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NVMe부터는 TBW가 기술력 자체가 젠4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DRAM만 볼 게 아니라 이 용량을 그냥 집중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쓰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끝이고요. 너무 DRAM에 집착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SATA 대비 굉장히 이제 무적에 가까운 DRAM 리스트 젠4가 HMB 엄청 늘어나가지고 분량 거의 안 나는데 너무 DRAM 있는 비싼 제품을 이제 선호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산이 내가 빠듯한데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P41 플래티넘 DRAM도 있고 속도도 빠르고 젠4에 HMB 쓰지도 않고 DRAM 딱 쓰고 그런 제품 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요즘에 분량 거의 없거든요. 정말 안 나타나요. 제가 하기 추천드려요. 이런 것도 이제 저렴한 이제 가성비 브랜드 나오면 선택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분량 거의 안 옛날 SATA와 달라졌습니다. 분량 거의 안 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제 생각이 있으면 한번 설명드리러 오겠습니다. 왜 이 영상을 찍냐면 사정이 저는 좀 불안한데 C와 D, SSD 두 개 쓰는 게 용량 나눠서 더 오래 쓰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250기가 수명, 500기가 한 개 수명. 이제 고객님들은 제품이 두 개니까 이게 더 수명이 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얘들은 이제 작은 이제 수명 짧은 할아버지 두 명을 나눠 놓는 거고 이게 젊은 쌩쌩한 청년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얘들은 각기로 빨리 죽을 수 있지만 얘는 하나가 튼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명 때문에 난 두 개 나눌
두 개 나눠서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러시지 마세요. 그냥 하나 센 놈 그냥 가세요.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언제 먼저 죽을지 모르는 것보다 하나 같은 데서 그냥 쭉 가는 게 저는 뭐 사람마다 중요하게 보는 건 다르겠지만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자료가 정말 중요하다 하면 그냥 용량 큰 거 가세요. 보관은 많이 안 하지만 덮어 씌우는 거 많이 한다 그러면 용량 큰 거 가셔야 됩니다. 깔고 지고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할 것 같다 하면 용량 큰 거 가셔야 됩니다. 저장을 많이 안 하더라도 큰 거 가셔야 돼요. 저장할 거면 하드디스크 하나 추가 달고요. 깔고 지고 옮기고 작업하고 할 것 같으면 용량 큰 거 가셔야 자료를 소중하게 시스템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고 조금 내용 들어보셨으면 조금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좋은 정보로 소개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